신마 전쟁. 약 5천년 전 붉은 눈의 마왕 샤브라니 구드와 붉은 용신 쉬피드의 기나긴 전쟁 끝에 쉬피드는 샤브라니 구드를 7등분으로 나누어 세상 어딘가에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샤브라니 구드를 봉인한 쉬피드 역시 힘이 다해 존재 자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을 4개의 분신으로 나누어 슬레이어즈 3개의 동서남북을 담당토록 하여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4천년 후 마왕 샤브라니 구드의 조각 중 하나인 북의 마왕이 부활, 수룡왕 라그라디아가 있는 카타트 산맥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건을 강마전쟁이라 칭합니다. 7분의 1 마왕과 4분의 1 용신의 대결이기 때문에 수룡왕의 힘이 더 강했으나 마왕은 5대 신복들 중 4명에게 수룡왕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계를 치게 만든 뒤 수룡왕과 같은 용의 속성을 지닌 마룡왕 가브를 앞세워 협공하여 수룡왕을 멸망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수룡왕은 죽기 직전 북의 마왕은 얼음 속에 5대 신복 중 하나인 마룡왕 가브는 인간 속에 봉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현재 이 소녀의 이름은 리나 인버스. 그녀는 어린 나이지만 인류 마법사로 도적을 습격하고 그들의 보물을 강탈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도적들은 강탈당한 보물을 다시 찾으려 리나를 급습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는 용병 가오리 가브리에프. 그는 가녀린 소녀가 위험하다고 생각해 도와주고 마을까지 동행하기로 하죠. 마을에 도착하여 식사를 하고 있는 그때 블랙 드래곤이 나타납니다. 이 블랙 드래곤은 리나가 토벌한 도적들이 키우고 있던 애완동물로 속박하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 마을까지 날아온 것. 마을 장로는 리나에게 블랙 드래곤의 토벌을 그만 25개로 의뢰하고 그녀는 수락하죠. 드래곤은 일반적인 공격으로 쉽게 잡을 수 없지만 이 주문이라면 한 방에 드래곤을 잡았으나 마을까지 같이 박살내버린 리나.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리나와 가오리가 다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 붕대를 칭칭 감은 마법사와 트롤들이 들이닥치고 도적들에게 강탈했던 보물들을 내놓으라고 하죠. 하지만 역시나 쉽게 돌려줄 리나가 아니었습니다. 트롤들을 무찌르자 철수하는 마법사. 이들은 유독 리나가 강탈했던 보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리나가 도적에게 빼앗은 전리품은 금화와 루비, 오르 하르콘으로 만든 조각상과 마법이 깃든 단검. 이번에는 복면의 마검사가 나타나 평화롭게 거래하자고 제시하죠. 제르가디스는 어떤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부하들을 도적단에 풀어 잠입시켰고 결국 그 물건을 찾아 손에 넣으려는 순간 마침 리나가 등장하여 도적들을 토벌하고 보물들을 가져간 것이죠. 제르가디스는 시가의 2~3배 정도라고 예상했으나 리나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며 처음부터 이들에게 이것을 넘길 생각은 없었던 것. 제르가디스는 처음 약속한 대로 오늘은 평화롭게 거래하자고 했으니 그냥 물러날 것이지만 내일 아침부터는 각오하라며 선전포고를 하죠. 다음 날 리나는 예상대로 공격받게 됩니다. 버서커들을 상대로 잘 싸웠지만 언제까지 피해 다닐 수 없죠. 이번에는 자고 있을 때 등장한 자객. 이들과 대치하고 있을 때 누군가 리나 일행을 도와줍니다. 적들을 순식간에 잠재우며 등장한 적법사 레조. あの連中ゼルガディスの手の者のようですな。 제르가디스는 자신의 적이라고 하며 그는 마왕 샤브라니 구드를 부활시키려는 자, 록골렘, 블로우데몬, 인간이 다 섞인 키메라로 사악한 존재라고 하죠. 리나 일행이 샤브라니 구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걸 자신에게 넘기라 하지만 그런 중요한 것을 레조에게만 맡길 수 없다며 차라리 그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적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 협공하기로 약속한 뒤 떠난 레조. 하지만 리나는 스스로 레조라고 말하는 자를 완전히 믿고 있진 않습니다. 평범한 인물은 분명 아니지만 그가 진짜 레조라는 증거도 제르가디스와 적이라는 증거도 없기 때문이죠. 리나 일행이 숲에 들어서자 제르가디스와 그의 부하들이 등장합니다. 리나는 최근 컨디션 난조로 간단한 마법만 사용 가능하여 전투가 불가능한 상태. 가오리는 부하들에게 막혀 리나를 도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리나는 제르가디스의 손에 붙잡히게 되죠. 깨어난 리나. 하지만 그들이 찾고 있는 샤브라니 구드의 열쇠는 리나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물건은 가오리가 가지고 있던 것. 제르가디스 일행은 리나를 고문하지만
제르가디스가 흉측한 외모를 가지게 된 것은 모두 적법사 레조 때문입니다. 그는 레조의 손잡벌되는 후손으로 강력한 힘을 원했던 제르가디스는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레조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여러 생물체가 합쳐진 키메라가 되어버린 것. 그는 강한 힘을 얻게 되었지만 덕분에 흉측한 외모로 바뀌게 되었고 자신의 몸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레조 밑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죠. 제르가디스는 부하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 리나를 풀어줍니다. 추격자들을 피해 리나를 탈출시키지만 결국 레조와 맞닥뜨리게 되죠. 제르가디스는 정면 승부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 기습 공격 후 도망가는데 성공! 현자의 돌. 겉보기는 그냥 돌멩이지만 마력에 반응하며 술자의 술법을 증폭시키는 초레어 아이템입니다. 리나가 가지고 있던 오르하르콘 조각상에 현자의 돌이 숨겨져 있으며 레조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 현자의 돌. 레조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아 자신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백마법을 연구하였고 자신의 눈을 고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치료하며 연습을 했으나 어째서인지 자신의 눈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흑마법, 정령마법에 모두 손을 댔으나 결국 자신의 눈을 치료할 수는 없었죠. 제르가디스는 레조가 이 현자의 돌로 눈을 치료하기 위해 찾고 있던 것이라 추측합니다. 하지만 제르가디스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레조에게 복수하기 위해 현자의 돌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때 디르기아가 트롤을 데리고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트롤들로는 제르가디스를 상대할 수 없죠. 제르가디스와 디르기아의 대결. 디르기아는 워울프와 트롤의 혼혈. 보통 검으로는 쉽게 죽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3분의 1은 골렘인 제르가디스 또한 보통 검으로 죽일 수 없죠. 剣で俺を倒したいんだったら光の剣でも持ってくるんだな。 디르기아는 일단 후퇴. 레조의 부하들이 리나를 노리고 있지만 이런 녀석들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마족을 소환합니다. 대병력을 끌고 나타난 디르기아. 제르가디스 대 디르기아. 리나는 마족과 대치하게 되죠. 비록 하위 마족이지만 이런 간단한 마법으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리나가 위험에 처했을 때 등장한 보호자. 가오리는 검으로 공격하려 했으나 한편 제르가디스는 디르기아의 부하들을 모두 처치했습니다. 그러자 도망가려는 디르기아 앞에 나타난 조르프와 로디마스. 하지만 이들이 충성을 맹세한 것은 레조가 아닌 제르가디스였으므로 디르기아를 죽이고 일행에 합류하죠. 가오리는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아, 이 바늘은 아니고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이거. 단 한 방으로 적을 무찌르는데 성공! 강력한 마수 자나팔에 무찔렀다는 빛의 검 기사의 후예가 바로 가오리였던 것. 적들의 공격을 무사히 막아낸 이들은 새로운 동료가 되어 레조와 맞서게 됩니다. 이들이 잠시 마을에서 쉬고 있을 때 레조에게서 온 메시지. 현자의 돌을 넘기지 않으면 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하며 내일까지 자신의 탑으로 오라고 하죠. 내일 있을 결전에 대비하여 마지막 잠을 취하는 이들. 레조의 탑에 도착한 일행. 리나는 레조에게 왜 현자의 돌을 원하는지,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레조의 진짜 목적은 인간의 힘으로 눈을 치료하지 못했으니 마왕이나 신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마왕 샤브라니 구두를 소환해 눈을 치료하고 직접 봉인시키려는 것이었죠. 리나는 마왕을 부활시킬 목적이라면 절대로 줄 수 없다 하지만 제르가디스가 레조에게 조종당하여 리나를 공격, 현자의 돌을 빼앗기게 됩니다. 제르가디스를 이용하여 시간을 벌고 그 사이 레조는 마왕 소환 의식을 치르죠. 그리고 그의 계획대로 마왕을 소환하자 눈이 떠지지만 마왕 샤브라니 구두의 부활. 마왕이 봉인된 장소는 이 탑이 아니라 레조의 눈 속. 레조는 눈을 떠 세상을 보게 되나 그것도 잠시. 레조는 마왕으로 각성했습니다. 제르가디스가 서둘러 그를 공격하지만 아무런 타격을 줄 수 없죠. 관대한 샤브라니 구드는 봉인에서 풀어준 대가로 자신에게 복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있게 등장한 조르프. 그리고 당당하게 드래곤 슬레이브를 시전합니다. 제르가디스는 소용없다며 조르프를 말렸지만 역시나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았고
마왕의 공격에 조르프와 로디마스는 사망하게 됩니다. 일단 리나 일행은 이곳에서 이탈하기로 하죠. 드래곤 슬레이브는 마왕 샤브라니 구두의 힘을 빌려 공격하는 마법. 즉, 너를 죽일 테니 좀 도와줘 라고 본인에게 묻는 것과 같은 것이죠. 리나 일행은 마왕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지만 흑마법과 정령마법으로는 승산이 없고 유일한 희망은 빛의 검. 마왕이 부활하자 몬스터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이윽고 마을에 쳐들어와 사람들을 공격하죠. 몬스터를 막아내자 리나 일행 앞에 나타난 마왕 샤브라니 구드. 열심히 공격하지만 어차피 이런 마법은 어그로를 끌기 위한 수단일 뿐 진짜 공격은 이것이다. 하지만 맨손으로 빛의 검을 가볍게 잡아내는 마왕. 마왕은 친절하게도 이들을 한 번에 죽이지 않고 괴롭히며 즐기고 있습니다. 부상당한 가오리는 리나에게 빛의 검을 빌려주고 리나가 빛의 검을 이용하여 마법 주문을 외우자 강력한 위용을 보이죠. 그리고 제르가디스가 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세상을 파괴할 작정이냐 라며 레조를 부르짖자 마왕 속에 갇혀있는 그의 영혼이 반응합니다. 샤브라니 구두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본 리나는 최후의 주문을 외우죠.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의 힘을 빌린 기가 슬레이브. 리나는 빛의 검의 힘을 이용하여 최후의 일격을 가하게 됩니다. 빛의 검, 기가 슬레이브, 그리고 레조의 도움으로 마왕 샤브라니 구드를 무찌르는 데 성공하죠. 마왕은 리나와 레조 두 사람은 절대 잊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며 소멸하게 됩니다. 세상의 평화를 되찾은 리나. 그들은 원래 목적지인 아틀라스 시티에 도착하고 리나와 가오리는 계속 함께 여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제르가디스는 여기서 잠시 이별하기로 하죠. 리나와 가오리는 마을 인근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세일룬 왕국 제1왕위 계승자. 리나는 왕자라는 말만 듣고 백마탄 미청년 왕자님을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죠. 지친 가오리는 먼저 마을로 간다며 떠나는데 산적에게 약탈당하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오글거리는 대사를 날리며 등장한 소녀. 정의 사도병에 걸린 아멜리아는 산적을 무찌르고 검사인 가오리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와 달라고 의뢰하죠. 한편 리나는 오랜 기다림 끝에 왕자님을 만나지 못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산적같이 생긴 일행이 등장합니다. 이 아저씨의 정체가 세일룬의 제1왕위 계승자. 이들은 은밀한 여행 중이며 인근 동굴에 마물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마물 토벌을 리나에게 의뢰하려고 하죠. 동굴에 진입하자 이들을 맞이하는 괴물들. 이들을 무찌르고 더욱더 들어가자 괴물들의 두목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아저씨는 피리오넬의 동생으로 3위 왕위 계승자.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어 피리오넬을 암살하기 위해 이곳으로 유인한 것이죠. 그때 나타난 아멜리아와 가오리. 아멜리아는 피리오넬의 딸로 즉 세이룬의 왕녀였습니다. 여러 괴물들이 덤비지만 쉽게 무찌르는 아멜리아. 그러자 하급 마족을 소환하는데 암살자는 동굴 속에서 파이어볼을 남발하다 결국 사망. 이렇게 왕자 암살 사건을 해결한 리나와 가오리. 리나는 약속한 보수를 달라고 하지만 한 푼도 없는 왕자와 왕녀. 리나는 그 보수를 받기 위해 세이룬까지 동행하기로 합니다. 세이룬은 백마법이 고도로 발달하여 오래된 사원 같은 것이 많이 있는 도시로 흔히 백마법 도시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리나와 가오리 그리고 제르가디스까지 현상수배가 걸려 있었죠. 현상금을 노리고 일행을 공격하는 자들. 리나와 가오리는 쫓기는 도중 어이없는 함정에 걸리게 되고 리나에게 현상금을 걸었던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리나와 가오리를 잡아 사이락으로 데려가려고 하죠. 하지만 쉽게 잡힐 리가 없는 리나. 리나는 마법 주문을 외우면 정격이 흐르는 링을 머리에 꼈지만 그것을 참아내고 주문을 시전합니다. 언니에게 당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리나. 2대2 대결. 정글스는 가오리와 호각을 이룰 정도의 실력자. 게다가 레조가 만든 하울링 소드를 무기로 사용하여 쉽게 승부가 나지 않죠. 부르묵은 또한 상당한 마법사로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아멜리아의 난입으로 부르묵은과 정글스는 후퇴. 리나는 자신들이 노리는 자가 누구인지 직접 찾기 위해 사이락으로 떠나기로 하죠.
현상금 사냥꾼들의 끝없는 추격. 지겨운 정글스와 부르무군의 공격이 이어지지만 적들을 무찌르며 계속해서 사이락으로 향합니다. 가짜 결혼식을 하기도, 연극 배우가 되기도, 그리고 변장을 하기도 하면서 드디어 도착! 과거 사이라그는 마법도시라 불렸으나 마수 자나파에게 괴멸당했었습니다. 다행히 빛의 검을 든 용사가 나타나 자나파를 쓰러뜨리고 그 도끼를 제거하기 위해 신성수 플라곤을 심었다는 전설이 있죠. 그 빛의 검을 가진 용사의 후예가 바로 가오리. 덕분에 지금도 도시 한가운데 자나파의 도끼를 먹고 자란 거대한 신성수 플라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리나 일행은 몰래 마을에 잠입하고 어떤 소녀를 만나게 되죠. 실피르는 신관의 딸로 예전부터 가오리와 알던 사이. 신관은 리나 일행에게 현상금을 건 사람이 앨리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앨리스는 사이라그 안에서 신뢰받고 있는 레조의 신복으로 마을의 큰 저택에서 지내죠. 리나 일행은 몰래 저택에 잠입. 그곳은 다양한 키메라를 실험하는 장소였습니다. 드디어 등장한 앨리스. 그녀는 스스로 레조의 의지를 이은 자라 말하며 리나 일행을 공격합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적은 빛의 검의 강탈. 갑작스럽게 전투가 벌어지고 리나는 부르무군과 가오리는 정글스와 싸우게 됩니다. 리나는 기지를 발휘하여 부르무군을 없애는데 성공! 가오리 또한 정글스와의 승부에서 우위를 점하지만 부르무군은 복제인간이었습니다. 단체로 공격하자 리나 일행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등장하여 이들을 구해줍니다. 바로 제르가디스. 과거 앨리스는 레조와 함께 제르가디스를 키메라로 만드는데 한몫 거들었던 자로 그와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한 적법사 레조? 분명 적법사 레조는 마왕 샤브라니 구두가 부활했을 때 리나 일행이 죽였던 인물. 그가 과연 진짜일까? 리나 일행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내는 레조. 강력한 그의 공격에 고전하고 있자 실피르가 나타나 이들을 도와주죠. 일단 갑작스러운 레조의 등장에 후퇴. 레조 또한 복제인간으로 추정되며 복제인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죠. 하지만 복제인간이 그렇게 강할 수가 있는 건가? 일단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자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는데 일반 인간이라면 기억이나 경험 등을 완벽히 복제할 수 있다고 하죠. 그동안 제르가디스는 이 근방에 있는 레조의 실험실에 대해 찾고 있었으며 그곳에는 레조의 유산이 있을 거라 합니다. 레조의 유산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강력한 힘을 가졌다면 복제 레조에게 맞설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죠. 실험실로 가던 도중 마주친 복제 레조. 제르가디스는 그의 힘을 시험해보는데 확실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력을 보여준다며 엄청난 힘을 내뿜고 주문을 외우자 엄청난 파괴력으로 마을을 통째로 날려버리죠.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게 된 실피르. 가짜 레조이지만 너무나도 강한 모습. 그렇다고 전에 쓰러뜨렸던 방법인 기가 슬레이브를 쓸 수는 없습니다. 주문을 제어하지 못하면 시전자뿐 아니라 세계가 허무에 삼켜져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 실피르는 리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쓰면 안 된다고 당부하죠. 날이 밝고 드디어 도착한 실험실. 그들을 막고 있는 건 결계로 가로막힌 문. 일반 주문으로는 흠집도 나지 않습니다. 이 결계를 부술 수 있는 건 빛의 검이며 앨리스가 지금까지 빛의 검을 노린 이유가 이 결계 때문이죠. 리나 일행이 들어서자 뒤에서 나타난 앨리스 일행. 하지만 그곳은 미로와 함정으로 가득 차 있고 앨리스는 이곳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 먼저 선수칠 수 있었습니다. 리나 일행을 어디론가로 날려버리고 가오리를 제외한 동료들은 골렘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전투원들은 골렘들과 싸우고 그 사이 실피르는 악한 기운을 감지하여 골렘을 조종하는 힘의 원천을 찾아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레조의 조각상. 조각상을 부셔버리는 데 성공한 리나. 그때 검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오리와 정글스가 이 근방에서 1대1 대결을 하고 있던 것. 정글스는 이제 결착을 지으려고 합니다. 충격파가 반사될 때마다 더욱더 강력한 힘을 보이는 하울링 소드. 리나는 가오리가 이기면 밥 사준다는 약속을 하자 본 실력을 발휘하고
가오리는 하울링 소드의 충격파를 튕겨내는데 성공! 이렇게 승부는 가오리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가오리와 정글스는 서로를 인정하며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죠. 리나 일행은 계속해서 지하 깊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 함정과 갈림길 등 다양한 길을 통과한 후 연구실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만난 것은 닭? 그는 레조에게 소환되어 연구실 관리를 맡은 마족이었죠. 리나는 닭을 협박하여 최하층 연구실에 도착. 이 수많은 물건 중 어떤 것이 레조의 유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빈틈을 노려 거대한 닭으로 변신한 마족닭. 닭이지만 날 수도 있다고. 생각보다 강한 닭의 공격에 리나 일행은 고전하고 그때 석판 하나가 우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강력한 힘이 나오자 당황한 마족. 이것이 레조의 유산이었죠. 이때다! 닭마족을 없애는데 성공! 그때 앨리스가 나타나 석판을 가로챘습니다. 리나의 선제 공격. 그리고 이어지는 제르가디스의 공격. 확실히 이 사람은 복제된 레조였습니다. 앨리스가 이마에 마도 아이템을 달아서 원격 조종을 하고 있었으며 레조를 연모하던 그녀가 레조를 죽인 리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소동을 일으킨 것이죠. 복제 레조는 리나 일행을 쓰러뜨리고 자신이 오리지널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레조의 유산인 석판 속 힘의 정체는 마수 잔나파. 앨리스는 봉인된 잔나파를 부활시켜 그 힘으로 리나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녀를 막으려 했으나 가오리가 앨리스에게 조종당하는 바람에 타이밍이 늦었고 결국 봉인이 풀린 잔나파. 잔나파는 복제된 레조의 몸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앨리스는 복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 좋아하지만 잔나파의 힘을 갖게 되자 바로 배신한 복제 레조. 리나를 쓰러뜨리는 것은 앨리스의 의지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쓰러뜨리겠다고 하죠. 앨리스는 죽기 직전까지 레조를 찾으며 생을 마감합니다. 복제 레조는 오직 오리지널을 뛰어넘겠다는 일념으로 진짜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려고 하죠. 바로 자신의 손으로 리나 일행을 무찌르는 것. 잔나파를 손에 넣은 레조는 무한에 가까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빛의 검으로 잔나파를 무찌를 수 있으나 레조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죠. 레조는 원활한 전투를 위해 실험실을 날려버리고 리나에게 궁극의 주문인 기가 슬레이브를 사용해보라 하지만 제어를 하지 못하면 이 세상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리나는 일단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기로 하죠. 근거리에서 사용하는 드래곤 슬레이브. 하지만 레조는 드래곤 슬레이브를 흡수해버렸습니다. 그는 기가 슬레이브를 사용하라며 리나의 동료 하나하나를 쓰러뜨리죠. 리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기가 슬레이브를 준비합니다. 공격하려는 그때 실피르가 리나를 말리고 결국 리나는 중상을 입게 되죠. 전투 중에는 본격적인 치료를 할 수 없어 일단 리나를 데리고 안쪽으로 대피했고 다른 동료들이 시간을 끌어주는 동안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려는데 이미 멎어버린 심장. 실피르는 리나를 살리기 위해 심장 마사지를 시행하고 가까스로 리나를 살려냈습니다. 그때 나타난 피리오넬 왕자. 갑자기 등장한 왕자 덕분에 잠시 피할 수 있었던 리나 일행. 플라군 안으로 피하자 레조는 나무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는 사이 실피르는 치료를 마치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프라군의 분신이자 성스러운 검, 성검 블레스 블레이드. 리나는 축복의 검 덕분에 몸속에 있던 도끼를 모두 뽑아내고 완전 회복. 이 검이라면 잔나파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 동료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레조와 싸우고 있으며 빛의 검에 마법의 힘을 집어넣자 엄청난 위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명 효과가 있죠. 하지만 얌전히 당하고만 있을 레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돌아온 리나.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한 연계 공격으로 레조를 신성수 플라군 인근으로 밀어붙이자 2개의 입을 더 만들어 3개의 주문을 동시에 외우는 레조.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연계 공격하고 그 틈을 노려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신성수와 축복의 검의 힘으로 자나파의 도끼를 모두 제거하고 결국 리나 일행이 승리하게 되죠. 복제 레조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신성수 나무 밑에 묻어달라 부탁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피르는 마을 재건을, 리나 일행은 세일룬에 무슨 일이 터졌다며 사건을 해결하러 그곳으로 떠나며 슬레이어즈 끝! 클레어 바이블, 천년전 강마전쟁에서 수룡왕이 쓰러지며 남긴 지식, 반대편 세계의 묵시록, 그 지식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써서 남긴 것들을 클레어 바이블 사본이라 부른다. 조아나 왕국, 이곳에서 리나와 가오리는 평소처럼 밥을 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아나의 마법서를 보기 위해 이곳에 왔죠. 최근 조아나 왕국은 눈에 띄게 병력을 증강하고 있어 주변 나라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외교 특사로 세일룬 왕국의 공주 아멜리아도 이곳에 왔죠. 조아나 왕국의 실세이자 공주로 자기 멋대로 지어낸 마왕 조아 메르그스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마왕은 없지만 조아나 왕국은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병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것. 아멜리아가 병력을 줄이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자 마르티나는 그녀를 붙잡아 인질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법에 능통한 아멜리아를 잡기란 쉽지 않죠. 그러자 마르티나는 최근 고용한 마검사를 호출. 그 마검사가 바로 제르가디스죠. 아멜리아는 과거의 동료와 싸울 수 없어 갈등하다가 결국 붙잡히게 되죠. 붙잡힌 공주 신세가 된 아멜리아. 그때 누군가 마법으로 성을 부수며 등장합니다. 아멜리아가 붙잡힌 걸 보고 리나가 구하러 온 것. 적으로 만난 제르가디스. 제르가디스가 이들의 의뢰를 수락한 이유는 조아나의 마법서를 보여준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법서에 자신의 몸을 되찾을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를 수락한 것. 하지만 그 마법서는 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리나가 아멜리아를 구하러 온 김에 슬쩍 한 것. 마법서에 쓰여있는 것은 고대 골렘 제작법과 조종법밖에 없다고 하자 우디르급 태세전환. 마르티나는 최종 병기 오르아르콘 골렘을 끌고 나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강력한 파괴력을 보이는 골렘. 하지만 너무 오래된 골렘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지. 게다가 골렘의 핵이 폭주하자 조아나 왕국까지 위험해진 상황. 골렘의 핵은 오르하르콘으로 만들어져 어지간한 마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지간한 마법이 아닌 드래곤 슬레이브를 시전. 리나는 조아나 왕국을 통째로 날려버리게 되죠. 이 사건으로 마르티나는 리나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최근 제르가디스는 자신의 몸을 되찾기 위해 클레어 바이블을 찾는 데 진심입니다. 리나는 그런 제르가디스를 위해 클레어 바이블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죠. 그리하여 정보를 얻기 위해 인근에 있는 도적단을 습격. 하지만 무작정 때려 부순다고 정보를 쉽게 얻을 리가 없지.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수상한 자. 그는 수수께끼의 수신관으로 본인도 클레어 바이블을 찾고 있다고 하죠. 클레어 바이블의 정보를 제공해 줄 테니 찾아달라 부탁하러 리나 일행 앞에 나타난 것. 리나는 인근에 있던 도적단을 습격하여 클레어 바이블의 사본을 찾게 됩니다. 제르가디스가 클레어 바이블을 볼 생각에 들떠있는 그 순간 클레어 바이블을 슬쩍 해버린 제로스. 열받은 제르가디스는 힘으로 빼앗으려 하고 결국 클레어 바이블을 손에 넣었지만 과감하게 태워버리는 제로스.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소각해버린 것이죠. 제로스의 진짜 목적은 한편 아틀라스 시티에 온 리나 일행. 최근 이 도시에서는 마법사 협회 이사장이 쫓겨나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었습니다. 리나 일행은 이곳에서 마법사 협회 이사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두 남자의 밑에 들어가 의뢰를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간단한 이권 다툼이었으나 결국에는 각자 집에서 마수가 소환되는 등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마수는 쉽게 정리했으나 누군가 이들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죠. 두 이사장 후보는 갑자기 나타난 마수 덕분에 연행이 되고 조금 조사해보니 전 이사장인 할시폼이 이들을 모함하기 위해 꾸민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할시폼은 불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사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마법사들 사이에선 오랫동안 금지되어 왔죠. 그렇기에 최근 마법사 협회에서 할시폼을 쫓아냈던 것.
리나 일행은 지금까지 일했던 의뢰비를 받기 위해서 할시폼을 찾아 두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조사를 진행하던 중 수상한 저택에서 할시폼을 발견. 할시폼은 마력이 강한 리나 일행의 흥미를 느껴 생체 에너지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1대4의 대결이 펼쳐지고 열심히 공격하지만 전혀 데미지를 받지 않는 모습. 그는 마족 세이그람과 계약을 맺어 일시적으로 불사의 몸을 가지게 된 것이죠. 불사신인 그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첫 번째, 해당 인간과 계약을 맺은 마족을 쓰러뜨리는 것. 두 번째, 계약의 매개체인 계약의 돌을 파괴하는 것. 세 번째, 계약한 마족보다 고위에 있는 마족의 힘을 동원해 공격하는 것. 그가 불사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죽은 연인 루비아를 되살리기 위한 광기였습니다. 세이그람은 리나를 잠시 불러 자신과 계약하자고 하죠. 그의 목적은 힘을 가진 자를 모으는 것. 당연히 리나의 대답은 거절. 한편 아멜리아와 제르가디스는 적에게 붙잡혀 생체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리나는 이들을 되찾으려 했으나 불사의 몸인 할시폼의 상대가 되지 못하죠. 하지만 빈틈을 노려 세이그람의 가면을 부셔버렸습니다. 그 가면이 계약의 돌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순간 강한 생체 에너지가 모이고 죽었던 루비아가 걸어 움직이기 시작하죠. 세이그람은 리나 일행을 공격하려 했으나 그때 제로스의 등장으로 후퇴. 그녀는 그저 생명 에너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였고 할시폼은 그 모습에 좌절하며 자폭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건을 해결한 리나 일행은 클레어 바이브를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죠. 한편 마르티나는 자신의 왕국을 멸망시킨 리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용병을 고용하여 공격하기도, 저주를 걸기도 하며 호시탐탐 복수하기 위해 몰래 뒤따라다니고 있죠. 이번에 도착한 곳은 백마법 도시이자 아멜리아의 고향인 세일론 왕국. 아멜리아는 설레는 마음으로 성에 도착했는데 유난히 병사들이 많고 왕국에 조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코수염 아저씨는 제2왕위 계승자이자 피리오넬의 동생 크리스토퍼, 그리고 이 청년은 그의 아들인 알프레드입니다. 최근 세일론 왕국 제1왕위 계승자인 피리오넬이 암살당하여 나라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이죠. 크리스토퍼는 암살자를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소득이 없습니다. 암살당한 곳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이 것만이 남아있었죠. 그때 슬퍼하고 있는 아멜리아 앞에 수상한 자가 갑자기 나타났고 제르가디스의 발빠른 대처로 쫓아내는 데 성공하죠. 누군가 암살자를 고용했다면 가장 의심스러운 자는 제2왕위 계승자인 크리스토퍼. 증거를 찾기 위해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리나 일행 앞에 마족이 등장합니다. 그 마족과 한참 전투 중 나타난 수상한 자. 역시 피리오넬 왕자는 죽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암살하려는 자의 배후를 치기 위해 죽은 척 했던 것이죠. 성으로 돌아온 피리오넬을 반기는 크리스토퍼,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궁중 마법사 칸제르와 마젠다. 이들이 수상하긴 하지만 아직 증거는 없습니다. 그때 이번 사건의 주모자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며 리나에게 누군가 편지를 보냈죠. 편지를 보낸 자는 알프레드. 그는 자신의 아버지 크리스토퍼가 이번 사건의 주모자라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를 설득하겠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리나에게 기다려달라고 하죠. 그 순간 나타난 마족. 리나와 아멜리아는 마족과 대치하게 되고 승기를 잡아가자 마족은 리나에게 저주를 걸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 덕분에 리나는 마법이 봉인당한 상태. 마법을 못 쓰는 마법사가 된 리나. 자신의 마력을 되찾기 위해 마법의사 루난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마르티나와 제로스. 리나에게 복수를 원하던 마르티나는 리나가 마법을 되찾는 걸 방해할 목적으로 리나와 함께 다니게 되죠. 리나는 마법의사 루난을 만나게 되는데 이 소녀가 바로 마법의사 루난. 할아버지가 마법의사였으나 최근 사망하여 그 이름을 이어받아 마법의사 노릇을 하고 있던 것이죠. 무언가 불안하지만 자신있게 준비합니다. 그걸 지켜본 마르티나는 혹시 리나가 마력을 되찾지 못하게 독극물을 타게 되는데 그때 리나를 노린 하급 마족이 등장합니다.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리나는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하죠. 그걸 지켜본 제로스는 할 수 없이 리나를 도와줍니다.
제로스는 마력 증폭기 타리스만을 사용하여 마법을 사용하고 쉽게 마족을 무찌르죠. 하지만 재료들이 모두 불타 없어져 리나의 마력을 돌아오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리나 눈에 들어온 제로스의 타리스만. 리나는 반강제적으로 제로스의 타리스만을 구입하죠. 비록 마력을 되찾지 못했지만 마력 증폭기를 획득. 그리고 놀랍게도 이곳에서 클레어 바이브를 찾게 되며 불완전이긴 하지만 라그나 블레이드를 습득하게 됩니다. これ私のいたずら書き3歳ぐらいの時の 맨 뒷장까지 확실히 읽었다면 완전판이었겠지만 리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젠다는 피리온의 왕자를 납치합니다. 이곳은 정신계의 이 공간으로 적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어 오는 데다가 무언가가 결계를 강화하고 있어 공간마저 쉽게 깨지지 않죠. 리나는 서둘러 세일론 왕국으로 돌아오고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결계를 강화시키는 동상을 찾았으나 간단한 주문으로는 파괴할 수 없습니다. 리나는 이 동상을 부수기 위해 조금 전 습득한 마법을 사용하기로 하죠. 라그나 블레이드,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로부터 암흑의 물을 끌어와 검의 형태로 공격하는 마법. 이 마법으로 결계를 부수고 동료들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피리오넬은 여전히 적에게 붙잡혀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죠. 크리스토퍼는 자신이 데려온 궁중 마법사가 자신의 형을 노렸다는 사실에 책임을 지고 왕위 계승권을 포기, 적극적으로 형을 찾고 있습니다. 리나 일행은 이 일을 이상하게 여겨 알프레드를 다시 한번 찾아가죠. 알프레드는 리나에게 자신이 피리오넬 암살 사건의 주모자인 것을 밝힙니다. 마족과 계약을 하고 이 사건을 벌였던 것. 그의 목적은 자신의 아버지를 국왕으로 만들고 그 다음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었는데 리나 일행이 나타나서 실패했습니다. 알프레드는 칸제르에게 리나 일행을 죽이라 하지만 마족들은 처음부터 알프레드를 배신할 생각이었습니다. 알프레드와 계약한 것은 칸제르뿐. 마젠다는 함께 계약한 적이 없다고 하죠. 처음에는 알프레드를 왕위에 올려 조정하려고 했으나 리나의 라그나 블레이드를 보고 계획이 바뀌었죠. 이들은 마룡왕 가브 휘하의 마족으로 피리온의 왕자를 인질로 잡아 리나를 같은 편으로 두려고 한 것. 그때 제로스가 등장하여 인질을 구출합니다. 이것으로 마음껏 싸울 수 있게 된 리나. 비록 마족이 둘이나 돼서 쉽지 않지만 리나는 가오리의 빛의 검을 가지고 마젠다를 무찌르는 데 성공하죠. 이제 남은 건 칸제르뿐. 칸제르의 능력은 공간이동.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지만 적을 맞추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리나는 결국 위기에 처하게 되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죠. 이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분명 살 수가 없으니 리나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리나가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한 카오리. 그런데 그때 리나가 갑자기 등장하여 드래곤 슬레이브를 시전합니다. 리나는 이미 마젠다가 죽었을 때 마력이 돌아와 있던 것. 痛いわね何すんの 가오리 마음속에 이미 리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칸제르는 분명 타격은 입었으나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칸제르는 거둬야 된 모습으로 리나 일행을 압박하고 드래곤 슬레이브가 소용없다면 이 주문밖에 없죠. 칸제르는 그 공격을 피해 다른 공간으로 숨지만 공간마저 갈라버린 라그나 블레이드로 칸제르에게 영원한 영면을 선사해주죠. 마족들이 죽자 그들이 하늘 높이 올린 대지가 세일룬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대로 둔다면 세일룬은 멸망각. 저 대지를 없애려면 마력을 증폭시킨 리나의 드래곤 슬레이브밖에 없습니다. 드래곤 슬레이브로 세일룬을 구하는데 성공! 조금은 날려먹었지만 리나는 마룡왕 가브 같은 고위마족이 자신을 노린다는 사실에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클레어 바이브를 찾게 됩니다. 유서 깊은 고대의 노래, 수상한 인형탑, 게다가 마법 라켓을 이용한 대결. 우승 트로피가 바로 クレアバイブルじゃなくてクレアゲーブル 클레어 바이블이라고 의심되는 것은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단 한 개도 찾지 못하고 모두 허탕. 사실 클레어 바이블의 완전한 사본이라면 제로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죠.
그 신전에 도착해보니 끝도 없이 이루어진 사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클레어 바이블 사본. 이것이 클레어 바이블의 완전한 사본인 것은 확실하나 읽을 방법이 없죠. 게다가 한두 개가 아닌 무한에 가까운 석판. 읽는 방법도 알지 못하지만 필요한 내용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할 리나가 아니지. 석판을 해석하기 위해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いや 이 할머니는 사본을 관리하는 아쿠아 할머니. 할머니에게 고이 마족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왕복으로 3일쯤 걸리는 곳에 그 정보가 있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마르티나. 그날 밤 見なさいや 자신을 따라오라는 아쿠아 할머니. 그리고 한 석판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어쩌면 있었을 수도 있는 또 하나의 과거. 마왕 샤브라니 구두와 싸웠을 당시 기가 슬레이브를 사용했으나 마법 제어에 실패하고 세상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멸망하게 되었죠. 아쿠아 할머니도 앞으로 이들이 어떤 운명을 갖게 될지 모르나 기가 슬레이브는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난 거대한 사나이. あなたをそうだ俺だマリュウ・オカームだ 갑자기 시작된 적의 공격. 천년전 강마전쟁 당시 수룡왕은 전쟁에 패배하지만 마룡왕 가브를 인간으로서 윤회 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가브는 인간으로 여러 번 태어나면서 멸망을 최대의 목표로 하는 마족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생존 욕구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가브는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샤브라니 구두의 방귀를 들게 되었고 그 때문에 힘이 있는 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 그런 가브를 특히 지켜보고 있던 것은 헬마스터 피브리죠. 제로스는 헬마스터의 명령으로 가브를 찾고 다녔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브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 헬마스터가 제로스를 시켜 인간인 리나를 감시하고 있는지. 가브와 그의 부하 세이그람의 공격.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지만 세이그람 역시 가브의 힘을 받게 되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 사이 가브에게 호되게 당하고 있는 제로스. 제로스에게 헬마스터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만 秘密です 절체절명 순간 등장한 구원자. マルチナ 마르티나는 자신있게 자신이 만든 마왕 조아 메르그스타의 힘을 사용하는데 오잉? 바로 아쿠아 할머니의 힘. 마룡왕 가브는 리나 일행을 죽이기 위해 최후의 일격을 가하게 되고 아쿠아 할머니는 이 공격 또한 막아주며 리나 일행에게 카타르 산맥으로 가면 진짜 클레어 바이블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정체가 바로 수룡왕의 분신이었던 것. 카타르 산맥으로 향하게 된 리나 일행. 인근 마을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서 소매치기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카타르 산맥으로 가는 길은 워낙 험하고 울창한 숲이 있어 이 근방 지리를 잘 아는 자가 마침 필요했었죠. 그 소년의 도움으로 무사히 숲을 빠져나가 카타르 산맥에 도착했고 이 산맥에는 블랙 드래곤과 골든 드래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이들을 맞이해주는 골든 드래곤. 이 드래곤은 천년전 강마전쟁 당시 제로스와 적대 관계였죠. 클레어 바이블에 대해 묻자 미르가디아는 클레어 바이블이 있는 곳에 안내해줍니다. 그가 순순히 안내하는 이유는 제로스의 힘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 클레어 바이블은 이 벽 뒤에 있습니다. 리나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려는 순간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죠. 동료들이 공격을 막아주는 사이 클레어 바이블에 다가서는 리나. 그곳에서 아쿠아 할머니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수룡왕의 기억, 무한한 지식의 흐름. 리나는 모든 자의 정점에 있는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에 대하여 묻습니다. 모든 어둠의 어머니, 모든 혼돈을 낳는 존재, 악몽을 지배하는 존재, 허무 그 자체로 슬레이어즈 세계관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죠. 그때 마룡왕 가브가 등장합니다. 아쿠아 할머니는 마룡왕 가브의 공격을 막아주고 리나는 그 사이 원래 세상으로 돌아오죠.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의 존재에 대해 온전히 알게 된 리나는 이제 완전판 나그나 블레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마법으로 세이그람을 없애는 데 성공하죠. 그때 제로스의 몸을 찢으며 등장한 마룡왕 가브. 가브의 일격에 치명상을 입게 된 제로스.
이번에는 리나 일행 차례입니다. 하지만 리나는 조금 전에 사용한 라그나 블레이드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 가오리와 제르가디스가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리나는 서둘러 회복해야 하죠. 하지만 상대는 마룡왕 가브. 이들은 얼마 버티지 못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 리나가 겨우 몸을 회복하여 라그나 블레이드를 사용하죠. 리나의 검은 칼날이 가브의 몸을 가로질렀고 쓰러뜨리는데 성공! 인 줄 알았는데 타격을 입혔으나 가브를 죽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생각해 도망가려는 그때 헬마스터의 등장. 소매치기 소년의 정체가 헬마스터였습니다. 마룡왕 가브는 더 이상 순수한 마족으로 돌아가긴 무리라고 판단. 헬마스터는 그에게 완전한 죽음을 선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가브를 쉽게 무찌른 헬마스터. 그의 목적은 두 가지. 첫 번째, 배신자 가브의 죽음. 두 번째, 리나의 기가 슬레이브 시전. 리나가 기가 슬레이브를 쓸 수 있음을 알게 된 헬마스터는 그녀의 주문을 폭주시켜 세상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때문에 제로스를 보디가드로 동행시켜 가브를 끌어낼 미끼로 리나를 활용하며 클레어 바이블까지 인도하게 했던 것. 그는 두 번째 목표를 위해 가오리를 인질로 데려가죠. 피브리조는 사이라그에 자신의 도시를 만들었다며 그곳으로 초대하죠. 다른 동료보다 조금 더 특별했던 가오리. 리나는 가오리를 반드시 구하겠다 다짐합니다. 리나와 함께하겠다는 동료들. 사이락으로 가는 도중 실피르를 만났습니다. 실피르도 사이락으로 가는 중이었죠. 그녀는 최근 여행 중 어떤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신성수 플라군이 사라졌다는 소문. 그때 누군가의 습격을 받습니다. 빛의 검을 사용하는 검사. 초169 검술과 피브리조 덕분에 평소보다 몇 배나 강한 빛의 검까지. 단 한 명의 적이지만 오히려 밀리는 상황. 드래곤 슬레이브마저 통하지 않죠. 그때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던 정글스가 나타나 도와주게 되고 그 검사와 검을 부딪히게 됩니다. 잠시 움직임을 멈춘 그 틈에 리나의 라그나 블레이드. 적을 쓰러뜨리진 못했지만 가면을 부술 수 있었죠. 그 검사의 정체는 가오리. 사이라그에 도착해보니 마을이 재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마을을 재건한 것이 아닌 과거 모습 그대로죠. 복제 레조에게 죽었던 실피르의 아버지마저 살아있는 모습. 이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브리조의 마력으로 부활한 도시. 철저하게 피브리조에 의해 창조된 인간들로 모두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죠. 도시 가운데 있던 플라군 대신 피브리조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리나 일행은 흩어져 입구를 찾게 되는데 리나는 동료들을 따돌리고 혼자서 잠입하려 합니다. 결국 실피르에게 들키지만 리나는 이미 피브리조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기가 슬레이브를 제어할 자신이 없는 리나는 절대로 마법을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죠. 신전에 들어온 리나. 신전 최하층으로 가자 리나를 맞이해주는 헬마스터. 가오리는 크리스탈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직 죽진 않았지만 이대로 두었다간 오래 버티지 못하죠. 그를 구하고 싶다면 자신을 기가 슬레이브로 쓰러뜨려 보라는 헬마스터. 마족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온 세상의 멸망입니다. 실피르는 자신에게 생각이 있다며 리나에게 드래곤 슬레이브를 사용하라고 하죠. 리나는 일단 그 말대로 드래곤 슬레이브를 사용합니다. 이연속 드래곤 슬레이브로 공격. 헬마스터는 당황했지만 일부만 남기고 본체는 도망가는 식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죠. 헬마스터는 리나의 동료들을 모두 이 자리에 소환. 그리고 한 명씩 리나의 동료들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멜리아. 두 번째는 실피르. 세 번째는 제르가디스. 정글스는 기습 공격하지만 되려 쓰러지게 됩니다. 게다가 마지막 남은 마르티나까지. 마르티나는 리나에게 이 세상이 멸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솔직해지라는 말을 남기고 쓰러지죠. 자신에게 솔직해져 보라는 마르티나. 리나의 동료들은 모두 크리스탈 속에 갇히게 되고 이들은 곧 죽을 운명입니다.
단 헬마스터 피브리조를 무찌른다면 모두를 살릴 수 있죠. 리나가 기가 슬레이브를 사용하지 않고 머뭇거리자 피브리조는 가오리의 크리스탈을 깨부수려고 합니다. 리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문을 시전합니다. 리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자만을 위한 주문을 외우죠. 기가 슬레이브가 발동하는 그 순간 피브리조가 공격하자 기가 슬레이브를 통제하지 못하고 먹혀버린 리나. 이대로 세상이 허무로 돌아갈 줄 알았으나 리나가 가오리를 구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과 등가 교환에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가 직접 리나의 몸으로 강림하게 되자 헬마스터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도망가기를 시도했지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창조주가 빙의된 리나의 몸을 파괴하여 혼돈을 폭주시키겠다며 온 힘을 다해 일격을 가하지만 이런 공격이 통할 리가 없지.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는 피브리조가 원하는 대로 그를 멸망시켜주게 됩니다. 피브리조가 죽자 크리스탈에서 깨어난 동료들. 리나는 자신의 모든 것과 맞바꿔 단 한 남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기가 슬레이브를 사용했던 것.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는 허무의 세계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가오리는 순순히 그녀를 보낼 생각이 없죠. 리나를 구하기 위해 혼돈 속으로 함께 들어간 가오리. 자신을 쫓아온 가오리를 보고는 리나의 육신을 돌려주는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 가오리는 무사히 리나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리나와 가오리는 혼돈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못하지만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건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마르티나와 정글스는 결혼에 골인. 그리고 가오리가 잃어버린 빛의 검은 제로스가 다시 가져다 주면서 슬레이어즈 넥스트 끝! 리나가 살고 있는 세상에 최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천년 전 강마전쟁 때 생겼던 고위 마족의 결계. 어떤 소녀에 의해 헬마스터 피브리조가 죽게 되면서 결계가 사라지게 된 것. 그 이후 빛의 기둥이 보이게 되었고 그 기둥은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죠. 게다가 지금까지 맡고 있던 결계가 사라지면서 바깥 세상과 교류할 수 있게 된 각 나라들은 바깥 세상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평화 사절단을 보내기로 합니다. 리나와 가오리는 평소처럼 먹을 것을 먹으며 사절단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피리아라는 자가 의뢰를 맡긴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 앞에 나타난 제르가디스. 제르가디스는 바깥 세상에서 자신의 몸을 되찾을 방법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드디어 나타난 의뢰자. 의뢰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 실력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때 가오리는 의뢰자의 꼬리를 발견. 한편 아멜리아는 사절단을 이끌고 출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이동할 계획. 그때 다시 나타난 피리아. 리나의 실력을 확인해 본다며 골드 드래곤으로 변신하죠. 갑작스럽게 나타난 골드 드래곤은 리나를 공격하고 리나는 그 드래곤을 사람들이 없는 바다로 유인합니다. 드래곤의 공격으로 배가 엉망이 되자 열받은 리나는 드래곤 슬레이브를 시전하죠. 하지만 그 여파로 거대한 해일이 생겼고 항구는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쑥대밭이 된 항구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리나 일행은 이대로 바깥 세상을 향해 항해에 나아가며 슬레이어즈 트라이가 시작됩니다. 항해, 아니 표류하고 있는 리나 일행. 다행히 인근에 있는 육지를 발견했습니다. 서둘러 그 육지로 향하는데 마침 그곳은 도적단에게 약탈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단순한 약탈이 아닌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배고픔으로 식탐의 노예가 된 리나 일행이 도착. 배고픈 리나 일행은 순식간에 도적을 무찌르는데 도적들은 가오리가 가지고 있는 빛의 검을 보고 깜짝 놀라합니다. 이 도적들이 찾고 있는 것이 바로 빛의 검. 빛의 검을 빼앗으려 하지만 이성을 잃은 리나는 순식간에 이들을 몰아내었고 푸짐한 식사를 하고 잠시 쉬고 있을 때 골드 드래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의뢰에 대해 설명하죠. 그녀는 활용왕 브라바자드의 무녀이자 골드 드래곤으로 가오리에게 꼬리가 걸린 것은 변신이 조금 미숙하여 그랬던 것. 수주 전 활용왕의 신탁이 내려왔습니다.
이 신탁의 키포인트는 어둠의 별, 빛의 기둥, 인간, 5개의 빛, 그리고 어둠과 빛을 하나로 모은 화살. 신탁을 모두 해석할 순 없지만 무언가 세상에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자는 빛과 어둠 사이에 있는 자, 즉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리아는 인간 중 가장 강한 리나의 언니 루나 인버스를 찾아갔으나 그녀가 아르바이트가 바빠서 안 된다고 하여 그 다음 후보인 리나의 차례가 온 것. 리나는 이 일을 거부하려고 했으나 무서운 언니의 명령으로 할 수 없이 이 일을 수락하고, ナのお姉ちゃん 사실 루나 인버스는 정용신 쉬피드의 힘이 들어간 인간으로 신탁에서 찾는 신족도 마족도 아닌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리나가 더 적격이라 판단했던 것이죠. 일단 리나 일행은 피리아가 모시는 화룡왕의 신전으로 출발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리나 일행은 서둘러 신전으로 가지 않고 바깥 세상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리나와 가오리는 마음껏 맛있는 걸 먹고, 제르가디스는 평소처럼 자신의 몸을 찾을 방법을 찾고, 아멜리아는 평소처럼 정의의 사도 일을 하고 있죠. 마족의 결계 속에서 살고 있던 리나의 세상은 각종 마법이 발달하여 다양한 마법들이 존재했으나 바깥 세상은 마법이 발달하지 못하여 라이팅 같은 간단한 마법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덕분에 다양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리나 일행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죠. 残酷な負けんしみ残酷な負けんしみいい響きだ 리나 일행을 몰래 따라다니는 누군가. 한편 전설의 무기 등을 찾고 다니는 도적단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자는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은 빛의 검과 같은 무기를 찾고 있는 자로 도적단을 이용하여 찾고 있죠. 그리고 바르가브는 직접 리나 일행의 빛의 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바르가브는 마룡왕 가부의 직속 부하로 가부를 죽게 만드는 데 일조한 리나 일행을 원수로 생각하며 싫어하고 있죠. 바르가브는 가부의 직속 부하답게 상당히 강하여 리나 일행은 고전하게 됩니다. 빛의 검을 빼앗길 위기에 등장한 제로스. 探しましたよバルガーブ 제로스가 나타나자 수세에 몰리게 된 바르가브. 몇 번의 합의 있고 난 후 잠시 후퇴하죠. 제로스는 최근 마룡왕 가부의 잔당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인물이 바르가브. 그래서 리나를 미끼로 바르가브를 유인하여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르가브는 아르메이스에게 라그도 메제기스를 빌리게 됩니다. 절대로 빛의 검과는 맞붙지 말라는 조언과 함께 라그도 메제기스를 가지고 다시 나타난 바르가브. 아르메이스는 절대로 칼에 맞대지 말라 했지만 바르가브는 바로 실행해버렸고, 그러자 두 무기가 공명하며 무언가 일어나려 할 때 아르메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일단 후퇴하기로 하죠. 리나 일행은 적들이 언제 공격해올지 모르니 서둘러 화룡왕의 신전으로 가야 하는데 용족의 피리아와 마족의 제로스가 함께 있으니 툭 하면 티격태격하여 전진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라보스와 지라스는 틈틈이 나타나 빛의 검을 노리고 있죠. 어느덧 화룡왕의 신전이 보이지만 가까운 것 같아도 아직 3일 밤낮을 더 가야 합니다. 인근 마을에서 잠시 쉬는데 그곳에는 드래곤의 유적이 존재하고 있죠. 제르가디스는 평소처럼 유적지의 도구를 시도하나 그 유적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기차 같은 이동수단이었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화룡왕의 신전까지 갈 수 있으나 문제는 그 앞에 몇 개나 되는 마을이 있어 이를 부수고 돌진하죠. 게다가 속도 또한 정상이 아닙니다. 폭주하듯 돌진하는 유적지. 멈출 방법을 찾을 수 없자 부셔버리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드래곤 슬레이브를 날리는 리나. 하지만 유적지를 완전히 멈출 수 없었고 신전에 부딪히며 겨우 멈추게 됩니다. 다행히 리나 일행을 맞이해주는 골드 드래곤. 물론 신전은 고쳐야죠. 한편 바르가브는 하루빨리 리나와 제로스에게 복수를 하고 싶으나 직접 쳐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아르메이스와 동맹을 맺었는데 아르메이스가 원하는 건 빛의 검과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무기. 바르가브는 그 무기를 찾아주기로 했는데 아직 찾지 못했죠. 아르메이스는 그 무기를 찾아야지 리나를 없애는 데 협력한다고 합니다.
골드 드래곤의 장로들은 리나 일행이 신탁에서 말하던 세상을 구할 자인지 피리아를 신문하고 리나 일행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을 결정하는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아르메이스. 그는 이계에서 온 사람으로 고른노바, 즉 빛의 검을 넘겨달라고 하죠. 최고 장로는 무엇 때문에 빛의 검이 필요한지 묻자 그는 이 세상에 이계의 마왕 다크스타를 소환할 생각이라고 하죠. 이계의 마왕 다크스타의 무기는 총 5개로 어떻게 차원 이동해 왔는지 알 수 없으나 2개의 무기가 리나가 사는 세상에 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른노바, 빛의 검. 그러자 최고 장로는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크스타를 소환한다면 빛의 검을 줄 수도 있다고 하죠. 즉, 이 세상만 지킬 수 있다면 다른 세상에 파괴되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 최고 장로는 빛의 검도 주고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마지막 무기를 찾는 것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사는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최고 장로는 강제로 빛의 검을 빼앗으려 하죠. 바르가브의 본래 이름은 바르. 용족 중에서도 강하기로 소문난 에이션트 드래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한 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골드 드래곤족에게 학살당하게 되었고 그가 유일한 생존자였죠. 그는 죽기 직전 마룡왕 가브를 만나게 됩니다. 가브는 마족이지만 마족에게 쫓기는 신세. 바르는 용족이지만 용족에게 쫓기는 신세. 가브는 자신과 같은 처지인 바르를 거두어주고 마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것. 그리하여 가브는 자신의 이름을 물려주어 바르가브라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바르가브 또한 화룡왕의 신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하려는 아르메이스를 공격. 리나는 이 세계만 안전하다면 상관없다는 용족, 그리고 빛의 검을 빼앗으려는 자에게 협력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자 제로스가 나타나 리나 일행을 도와주죠. 私たち以外全員ってとこね。 리나 일행 대 아르메이스, 제로스 대 바르가브. 아르메이스에게는 일반적인 마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리나는 틈을 봐서 라그나 블레이드를 시전. 그것으로 작은 상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한편 바르가브는 제로스에게 서서히 밀리자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힘을 사용합니다. 바로 에이션트 드래곤의 힘. 그는 순식간에 아르메이스의 복부를 가격, 그리고 그의 무기인 라그도 메제기스를 강탈하죠. 마족과 신족의 힘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바르가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이 제대로 융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어하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다가 후퇴하게 됩니다. 리나 일행은 그들이 찾고 있다는 무기를 먼저 찾기로 하죠. 이들이 먼저 찾아간 곳은 2개의 섬나라. 각각의 나라에는 한쪽은 흑마법에 또 한쪽은 백마법의 마법도구가 있으며 옛날부터 두 나라에 있는 마법도구가 한 곳에 모이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차지하기 위해 일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리나 일행은 각자 흩어져 다크스타의 무기인지 확인하는데 각 나라에는 왕자와 공주가 있고 둘은 몰래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이 마법도구로 인해 끊임없이 이어져 오자 없애고 싶어 하죠. 한편 바르가브는 아직도 그 2가지 힘을 제어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바르가브를 위해 리나 일행을 무찌르고 빛의 검을 빼앗아 오기로 하죠. 두 나라의 사이에 있는 섬에서 만난 이들. 이 마법도구는 신마 전쟁 때부터 존재했던 도구로 누군가가 이 도구 속에 각각의 마법을 넣고 봉인했던 것. 그라보스는 일행을 공격하는 김에 그 2가지 마법도구를 빼앗으려는데 그 2가지가 합쳐지자 신비한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흙과 백의 융합. 이계의 힘을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던 것. 그라보스는 라그도 메제기스를 마음껏 사용하다가 무기가 폭주하자 제어하지 못합니다. 리나는 할 수 없이 이 사태를 막고자 드래곤 슬레이브를 시전하죠. 한편 제르가디스와 아멜리아는 폭주하는 라그도 메제기스를 억제시키기 위해 마법도구를 이용합니다. 다행히 마법도구로 힘을 제어하는데 성공! 하지만 이미 시전한 주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라보스는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 버리죠. 게다가 마법도구도 망가졌고
이 나라에서 다크스타의 무기를 찾지 못했으나 그 무기에 대항하는 방법을 알아내게 됩니다. 지라스는 자신이 꼭 복수하겠다 다짐하죠. 지라스는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하에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들을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신전으로 유인, 그리고 각자 서로의 마음에 맞지 않는 파트너와의 사이를 일부러 비틀고 빛의 검을 가지고 있는 가오리를 따로 격리시켰죠. 그리고 빛의 검과 유사한 검들을 대량으로 투하하여 빛의 검을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단 빛의 검을 가지고 본래의 기지로 돌아가려 하자 추격하는 리나 일행. 하지만 지라스는 완벽한 계산을 통해 도망가는데 성공! 리나 일행은 빛의 검을 찾기 위해 계속 추격하고 각자 흩어져 수색하게 됩니다. 다행히 제르가디스와 아멜리아는 지라스를 발견하고 빛의 검을 되찾는 데 성공하죠. 리나와 가오리는 부상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아르메이스를 발견. 아르메이스는 리나에게 바르가브를 막아달라고 하죠. 그들의 목적은 다크스타를 단순히 이곳으로 소환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르메이스의 계획은 다크스타를 이곳에 데려온 후 그 마왕을 없애는 것. 이계에서는 마왕 듀그라디 구두, 즉 다크스타와 찌르게 용신 볼피드는 끝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전쟁의 끝은 마왕의 승리로 끝났고 용신 볼피드는 다크스타에 흡수되죠. 하지만 듀그라디 구두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여 자기 부하들을 포함 모든 것을 몰살시키는 파괴신이 되어 이계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살아남은 자들은 다크스타를 무찌르기 위해 그가 만든 5개의 무기를 찾고 있던 것. 먼저 이 3개의 다크스타를 소환시키고 5개의 무기로 5등분시켜 다크스타를 무찌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르가브의 목적은 다크스타를 소환하여 그 힘으로 이 3개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바르가브를 발견한 제로스. 처음에는 바르가브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르가브를 마족의 편으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죠. 최근 마족도 신족과의 싸움에서 인력난으로 고생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가브를 마족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마족 편으로 들어온다면 리나 일행을 잡아넘기겠다는 제로스. 바르가브가 그 제의를 거절하자 제로스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유롭게 상대하는 제로스. 서둘러 마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고통을 주고 있는데 바르가브가 마족의 힘, 용족의 힘, 게다가 라그도 메제기스까지 사용하자 제로스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때 마침 도착한 리나 일행. 1대 다수의 상황이지만 바르가브는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빛의 검을 다시 빼앗는데 성공! 고른노바와 라그도 메제기스 2가지만 있으면 다크스타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바르가브는 2개의 무기를 이용하여 게이트로 향하죠. 그 게이트란 바로 빛의 기둥이 있는 곳. 이곳은 과거 마왕 샤브라니 구두와 용신 쉬피드가 싸운 장소로 아직까지 그 영향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이 장소에 게이트를 만든다면 다크스타를 소환할 만큼 큰 게이트를 열 수 있습니다. 리나 일행은 바르가브를 막기 위해 워프 기계를 타고 추격하죠. 그리고 빛의 기둥 안에서 바르가브와 결전, 총력을 다해 공격합니다. 리나는 빈틈을 노려 바르가브의 몸에 칼침을 넣고 단검을 매개로 초근거리 드래곤 슬레이브를 시전하죠. 내부가 홀랑 타들어가는 고통에도 살아남은 바르가브. 그리고 피리아를 납치하여 그녀의 손으로 직접 다크스타를 소환시킵니다. 그러자 결국 게이트가 열리게 되어 다크스타의 일부분이 들어오죠. 바르가브는 가장 먼저 다크스타에게 먹혀서 소멸. 리나는 기가 슬레이브밖에 없다고 판단해 시전하려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 2개의 다크스타 무기로 게이트를 닫고 다크스타는 이쪽 세계로 넘어오지 못하고서 2세계 사이에 끼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깨어난 리나. 이상한 세상에서 동료들을 찾아다니게 되고 다행히 얼마 안가 제르가디스와 피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리나가 있던 곳은 테마파크로 유명한 섬으로 관광지로 흘러들어왔던 것이죠. 리나는 유령선도 만나고 바다에서 표류하며 아멜리아와 가오리를 찾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아멜리아와 가오리는 또 다른 섬에 떨어져 있죠. 이곳에서 이들은 금지된 사랑을 이어주기도 영웅놀이에 빠진 어르신과 놀아주기까지 합니다. 다행히 모두 만난 리나 일행. 한편 제로스는 이계에서 온 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함께 마지막 다크스타의 무기를 찾고 있죠. 엘로고스는 벌레들을 소환하여 무기를 찾고 있는데 그곳에서 리나 일행을 만났습니다. 리나가 마을을 습격하는 벌레들을 죽이자 엘로고스가 직접 나서죠. 엘로고스는 아르메이스와 달리 호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리나 일행과 대화할 생각 따위는 없으며 방해하면 죽인다고 하죠. 엘로고스와 전투를 벌이는 리나 일행. 그때 지라스가 나타납니다. 그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죠. 바르가브와 그라보스의 원수인 리나 인버스를 죽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것. 그는 원격으로 발사가 가능한 초대형 로켓 폭탄을 만들어내 그걸로 리나 일행을 공격합니다. 탄도 미사일은 정확하게 목표한 위치에 떨어지며 드래곤 슬레이브급 폭발까지 성공! 그 폭발로 생긴 잔해 속에서 엘로고스는 마법으로 봉인된 기둥을 발견하죠. 폐허가 되기 직전의 도시, 이곳에서 엘로고스와 시리우스는 다크스타의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시리우스는 엘로고스보다는 조금 온건했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수 없죠. 이들은 아르메이스와 달리 이 세상에 다크스타를 소환시킨 후 도망갈 생각으로 이쪽 세상이 망가지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한편 리나 일행 또한 이곳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대치 상황이 있었으나 이곳에서도 기둥을 발견하곤 금방 사라졌죠. 이 기둥은 용족들이 재앙을 봉인하는 데 쓰는 봉인의 문장. 피리아는 이 기둥을 보고 마지막 무기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다고 합니다. 피리아가 안내해준 곳은 버려진 신전. 그곳은 골드 드래곤의 결계가 쳐져 있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결계를 없앨 수 있는 건 같은 골드 드래곤뿐. 피리아는 결계를 없애고 신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지켜보는 자들. 이곳은 에이션트 드래곤의 신전이자 골드 드래곤에게 학살된 자들의 무덤이었죠. 신전에 잠들어 있던 에이션트 드래곤의 장로들이 나타나 피리아에게 자신들이 왜 학살당했는지 알려줍니다. 에이션트 드래곤은 강마 전쟁에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은 용족.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강한 무기가 있었으나 이 무기로 인해 세계의 균형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 무기를 봉인했었죠. 강마 전쟁 이후 용족은 많은 힘을 잃게 되고 골드 드래곤은 그 무기를 탐내게 되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에이션트 드래곤, 거기에다가 강한 무기까지 소지하게 된다면 그들이 신족을 대표하는 종족이 될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 그리하여 골드 드래곤은 세계 평화를 어지럽힌다는 핑계로 에이션트 드래곤을 학살하는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피리아가 용족의 결계를 해체하고 마지막 무기를 손에 넣으려는 그때 이계에서 온 자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타난 골드 드래곤의 최고 장로와 대군. 이들은 처음부터 그 마지막 무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 아르메이스와 제로스는 마지막 무기를 넘기려만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무기를 넘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계에서 넘어온 엘로고스와 시리우스는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들의 공격에 골드 드래곤은 쉽게 괴멸당하죠. 최고 장로는 자신이 죽더라도 무기를 넘길 수 없다며 제로스와 싸우게 되는데 그는 순식간에 죽일 수 있지만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마의 힘을 융합시켜 그 힘으로 결계를 부수려 할 때 리나 일행과 최고 장로는 제로스와 아르메이스를 막아섭니다. 그 사이 리나는 라그나 블레이드로 결계를 가르고 봉인되어 있던 가루베이라를 얻게 되죠. 아르메이스는 힘으로 빼앗으려 했으나 그 위력이 너무나 강력해 화살이 일시적으로 공간을 찢어발겨 잠시나마 이계를 볼 수 있을 정도. 잠시 주춤하는 사이 엘로고스는 평소 자신의 의견과 다른 아르메이스를 죽이게 됩니다. 그때 제로스는 리나의 뒤통수를 딱!
가루베이라를 차지하죠. 에이션트 드래곤과 골드 드래곤의 무덤이 된 신전. 피리아는 골드 드래곤의 추악함을 알게 되자 무녀를 그만두고 리나이렌과 함께 빛의 기둥으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한편 제로스가 혼자서 가루베이라를 차지한 이유는 다크스타를 이쪽 세계로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완전히 게이트를 닫기 위함. 이쪽 세상을 파괴하는 것은 마족의 목. 그걸 다른 세계의 마왕인 다크스타에게 빼앗길 수 없죠. 리나이랭은 예전에 바르가브가 본진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을 전차로 맞이하는 지라스. 지라스는 오리 하르콘 장갑을 두른 전차로 어지간한 마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는 목숨까지 걸었죠. 거대한 폭탄을 이용하여 자폭할 생각. 피리아가 그런 지라스를 감싸주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에 감화되어 이후 그녀를 누님으로 모시며 일행을 도와주게 됩니다. 지라스가 워프를 작동시키자 빛의 기둥으로 날아간 리나 일행. 그 사이 제로스는 가루베이라를 넘기지 않아 엘로고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싸우는 동안 게이트는 더욱더 열려 이제는 다크스타가 이쪽 세계로 넘어오려고 하죠. 이제 이계의 마왕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마왕을 소멸시키는 것. 게이트가 완전히 열리기 직전 리나 일행까지 도착. 조금 전까지 싸웠던 신족, 마족, 인간, 이계의 신족까지 모두 힘을 합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면 승부는 승산이 없고 5개의 무기로 다크스타를 분할시켜야 하죠. ダークスターが撃てるのか。 다크스타가 절반 정도 넘어왔을 때 5개의 무기의 힘을 합하여 게이트를 닫아버리자 다크스타의 몸은 반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절반을 나누었지만 완전히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죠. 빛의 무기에 마법까지 더해 공격했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다크스타는 이 세계로 넘어오자 곧바로 활용왕의 신전으로 향했고 리나 일행은 필사적으로 따라붙었습니다. 다크스타 안에는 바르가브가 융합된 상태로 의지를 갖고 있었고 골드 드래곤에게 복수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죠. セリアさん、そんなバルカーブ。 신전 안에는 최고 장로 혼자만이 남아있습니다. 장로는 승산이 없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사망하게 되죠. 바르가브와 같이 골드 드래곤의 마지막 생존자가 된 피리아. 그녀는 바르가브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바르가브의 목적은 이 세계의 정화. 그의 말에 따르면 창조 때부터 계속되던 신과 마의 대립으로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이 대립에 휩쓸린 신족, 마족, 그리고 다른 종족들은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다크스타와 볼피드는 이런 세계의 의심을 품게 되었고 이 모두가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의 노름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그래서 둘은 이렇게 짜인 세계를 자신들이 파괴하고 새로이 시작하자는 의견에 합의해 볼피드가 흡수당해 준 것. 하지만 인간은 누가 이기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할 뿐.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고 공격합니다. 가루베이라를 매개로 드래곤 슬레이브까지 날렸지만 소용없죠. 이계의 마왕은 또 어디론가로 향합니다. 그곳은 에이션트 드래곤의 신전. 그 사이 게이트는 완전히 박살나고 다크스타의 본체마저 이 세상에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리나 일행도 서둘러 에이션트 드래곤 신전으로 도착하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5개의 무기로 공격하고 리나는 기가 슬레이브를 준비하지만 타리스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타리스만은 4개의 마왕의 힘을 빌린 증폭기. 다크스타는 자신을 공격하려는 리나에게 힘을 빌려주지 않죠. 게다가 엘로고스는 다크스타의 일격에 사망. 신과 마의 힘, 그리고 다크스타의 5가지 무기, 그리고 그 모든 힘을 이끄는 인간을 중심으로 마지막 공격을 가합니다. 마의 힘은 제로스가, 그리고 신의 힘은 피리아가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고구마를 단단히 먹은 피리아는 바르가브를 공격할 수 없다고 하지만 리나는 피리아에게 지금 하는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할 뿐이라며 설득하죠. 그러자 피리아는 신족의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세계의 모든 운명을 지닌 한 줄기의 화살이 다크스타에게 날아가고 그 한 방으로 이계의 마왕은 쓰러지게 됩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자들. 그때 어린 새끼용이 내려오죠. 이것으로 바르가브는 새 삶을 시작합니다. 시리우스는 다크스타의 5가지 무기를 자신의 세계로 가져가게 됩니다. 피리아는 그라보스와 지라스를 데리고 철퇴와 항아리 장사를 하면서 어린 바르가브를 양육하며 지내게 되고, 아멜리아는 세일룬에 복귀하여 공주의 의무를, 제르가디스는 자신의 몸을 찾는 여행을, 리나와 가오리는 평소같이 먹고 여행을 이어가며 슬레이어즈 트라이 끝!